서울 조계사에서 연꽃 축제가 개막됐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 속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중창돼 조선 후기 사찰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안성 칠장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는 여름 불교 캠프와 수련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 종립학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국 교법사단이 제34회 불의상을 수상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한국명상총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서 연꽃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도심 속 연꽃의 자태와 은은한 향기가 더위에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식혀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도심 도로가에서 일주문 안으로 몸을 옮기면 연꽃이 가장 먼저 반깁니다. 수줍게 고개를 든 연꽃부터 어른 손 크기만한 연꽃까지 저마다 고운 잣대를 뽐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개막한 제5회 연꽃 축제.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경례를 거닐며 연꽃의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됐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좀 경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계사에 조성된 연꽃 화분은 575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연신 셔터를 누르며 말 그대로 연꽃 세상이 된 조계사를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I think that it's a really beautiful flower and in special the pink color, it's really bright.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는 불교의 상징물입니다. 조계사는 연꽃 화분마다 짤막한 법문의 글귀를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했습니다. 늘 조계사 가족들은 맑고 고운 연꽃과 같은 마음을 가진 참으로 예쁜 그런 조계사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시민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조계사 연꽃 축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의 수은주가 30도를 훌쩍 넘어섰지만 이곳 조계사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의 얼굴엔 연꽃만큼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선 정조 때 중창돼 경기 지역 조선 후기 사찰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안성 칠장사 대웅전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보물로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칠장사 대웅전을 안성 칠장사 대웅전으로 명칭을 바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칠장사 대웅전이 조선 후기에 지어진 사찰 전각의 전형적 모습과 함께 18세기와 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 전기 이래로 유서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모습과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 칠장사는 고려 현종 때인 1014년 해소국사가 중창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웅전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안성 칠장사 목조 석가삼존불 좌상이 봉안돼 있으며 국보 제296호인 칠장사 오불회 개불탱과 보물 1256호 칠장사 삼불회 개불탱이 전해지는 등 성보문화재의 보고입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이사장을 맡아 새 출발한 사단법인 사찰림연구소가 신임 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대폭 개편하며 체제를 완비했습니다. 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원명 스님은 어제 서울 봉은사에서 전현선 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연구소장을 신임 사찰림연구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연구소 산하 숲바라미아 회장의 이봉규 숲과 함께 대표를, 사찰림연구소 사무국장에 서은주 숲해설가를 각각 임명하는 등 임원 6명을 새롭게 선임하며 진용을 갖췄습니다. 원명 스님은 사찰림연구소를 조계종 종령기구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고 사무실도 이달 안에 서울 종로에서 봉은사 경내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찰림이 없었으면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숲이 그 근본이 아마 사찰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찰림은 우리나라 숲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잘 보존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큰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임 전현선 사찰림 연구소장은 본격적인 남북 민간 교류의 출발점이 될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가시화될 경우 숲 해설가 운영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템플스테이는 그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찰림을 탐방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을 지켜서 그걸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찰림 해설자 같은 양성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를 위해서 사찰림 연구소가 그런 사찰림 해설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숲 전문 연구기관 사찰림 연구소는 중앙본부와 전국 25개 지회와 종합 산림복지업을 수행하는 숲 바라미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불교 캠프와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물놀이 등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불교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아이들이 무더위도 피하고 불교와 소중한 인연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도심 사찰은 물론 산중의 전통 사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불교 학교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불교 학교는 사찰에서 물놀이도 하고 자연스럽게 불교와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서울 조계사는 오는 20일과 21일 물 만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조계사 앞마당에는 대형 풀장이 설치돼 아이들은 도심 사찰에서 물놀이를 함께하며 무더위를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금선사도 8월 6일부터 2박 3일간 어린이 여름 산사 캠프를 열어 북한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본딴 산사 런닝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 전등산은 오는 30일부터 4일간 숲속에서 아이들이 마음 명상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즐거운 물놀이와 함께 단청 체험, 목어 필통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도 선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국제 포교도량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8월 8일부터 2박 3일간 어린이 여름 캠프를 열어 어린이 명상, 영어 게임, 숲속 놀이와 곤충 탐험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영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불교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불심이 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사찰에서 아이들이 정말 부처님도 보고 또 뛰어놀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든다면은 나중에 컸을 때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부산 홍법사는 다음 달 2일부터 2박 3일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술사와 함께하는 썸머 캠프를 열어 방학을 맞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오는 20일과 21일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히말라야의 명상 도구인 싱잉볼 명상과 크리스탈 만다라로 만나는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수도권의 비구니 수행도량 한마음 선언은 전국에 지원해서 어린이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어린이회와 학생회, 청년회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마음 수행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어벤져스 극락게임이라는 제목의 어린이 여름 불교 캠프를 열어 찬불과 율동 배우기와 바루공양, 물놀이, 만다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이달 말부터 전국의 사찰에서 펼쳐지는 여름 불교 학교와 어린이 캠프가 아이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새싹 포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이 동남아 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현장에 BBS 취재진도 함께했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위치한 쩐마니 스쿨. 전 세계 저개발 국가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과 불자들이 특별한 선물을 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쩐마니 스쿨에는 6살부터 15살까지 총 35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에 자리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35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고작 5칸에 불과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옥당 스님은 기존에 사용하던 낡은 화장실 5칸을 새롭게 보수하고 5칸을 중축해 총 10칸의 화장실을 만들어 학생들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크는 새싹이잖아요. 새싹이 상처받지 않게 어쨌든 순리대로 잘 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게 그게 제 마음이죠. 성불암 식구들이 준비한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와 한글이 새겨진 학용품 가방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 천진난만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선물을 한아름 받아든 아이들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라오스 전통춤을 선보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불암 식구들도 한국 전통 부채춤과 신명나는 풍물놀이로 화답합니다. 옥당 스님의 이 같은 자비행은 라오스 쩐마니 사원주지 캄손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캄손 스님은 6년째 옥당 스님과 인연을 이어가며 라오스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지금 많은 번화른 시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옥당 스님과 성불암 군사님 등과의 인연 수송이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옥당 스님은 이처럼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태국과 베트남, 스리랑카 등 현지 스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연대로 그때그때 그 계획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신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라고 말하는 옥당 스님.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스님의 자비행이 행복한 내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스 BNTN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라 갈고 닦은 길을 맘껏 선보인 축제의장 제3회 서울 시니어 연극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복지관에서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엔딩 청춘을 주제로 닷새간 펼친 연극제를 회항했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연극제가 노인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세대 공감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과 함께하는 신노인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종로노인복지관 대학로의 연극단 등 아마추어 시니어 연극단을 중심으로 10개 팀이 참여해 고독사, 층간소음, 가족사랑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성북구 도남동 적조사가 장애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적조사는 사단법인 장애인복지회 부천지부와 장애인 어르신 후원 업무 협약을 맺고 소외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적조사 주지 탄국 스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며 사찰 소재 지역 외에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조사는 협약과 함께 첫 기부로 쌀 10kg 30포와 컵라면 50박스, 음료수 10박스, 초코파이 40박스 등을 전달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 부천지부 김병성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준 적조사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불교 종립학교에서 미래 세대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국 교법사단이 제34회 불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창설 74년을 맞은 전국 교법사단은 교법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50여 년 만에 법복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홍라의 여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여성 불자들의 모임 불의회가 제34회 불의상 실천 분야 수상자로 전국 교법사단을 선정했습니다. 수상 직후 만난 권진영 전국 교법사 단장은 벅찬 감동으로 상기돼 있었습니다. 불의상이 갖는 무게만큼 30명 남짓한 전국 교법사들의 자부심과 사명감도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권 단장은 문화와 명상을 키워드로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보다 쉽게 전하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교법사단은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의 가장 우수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와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청소년의 키높이에 맞춰서 인성교육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오늘의 좀 좋은 이러한 인연과 영광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전국 교법사단은 50여 년 만에 법복을 전면 교체하고 새 법복을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지난 1968년 교법사제도 시행 이후 줄곧 착용해온 검은색 판사복 형태의 법복을 처음으로 회색의 전통 불교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법복은 동국학원을 시작으로 조계종 산하 전국 종립학교의 모든 교법사들이 동일하게 착용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전국 교법사단 창설 74주년을 맞은 올해 새 법복을 갖춘 교법사들의 전법 활동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회색을 입고 다녀야 저게 불교 상징 색깔을 입은 스님들이구나, 법사님이구나, 아니면 포교사님이시구나 이렇게 구분이 가지 다른 색깔을 취하면은 이게 이질적인. 그동안 연구와 실천 등 두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해온 불의회는 올해는 실천 분야만을 선정했고 시상식도 내부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전국 교법사단은 창설 74주년을 맞은 올해 통일법복과 불의상 수상이라는 겹경사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한국명상총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명상포럼과 남산 걷기 명상 등의 세 기관이 협력해 명상 수행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청정한 몸가짐으로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성공한 유명인들의 생활습관, 글로벌 기업들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 정신문화의 산물인 명상을 서양이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BS 불교방송이 한국의 주요 명상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 불교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각산 스님이 대한민국 명상 포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과 함께 명상 걷기 대회도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사의 만남이 한국의 참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좀 더 보편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약에 참여한 BBS 불교방송,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한국명상총협회 등 세 기관은 다음 달 열리는 대한민국 명상포럼과 남산걷기 명상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명상을 기본 트렌드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IT 기업 명상을 접목시키는 한국 최대 규모의 명상 포럼을 최초로 진행을 합니다. 행사는 IT 기업 명상 접목과 실생활에서의 명상법을 주제로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동국대학교와 남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참가자들은 2시간가량 걷기 명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실참 수행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해거 스님과 전국 선원수자회 대표 의정 스님, 세로토닌 문화원장 이시영 박사 등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명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들은 명상 열풍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명상 방법론에 대한 격이 없는 토론을 펼치며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명상 수행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무료 명상법 특강, 인성교육법 강연 등을 통해 생활 속 명상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불교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명상 포럼에 한국 불교의 수행 가치를 한번 드러내고자 합니다. 종교적 색채로 자꾸 바라보는데 이 명상은 종교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한국 명상의 대중화, 세계화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종교적 형태의 방식 등을 뛰어넘어 명상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과 깨달음을 안겨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금리사경 명인 이순재 작가의 세계순회 전시회가 내일 중국 서안 섬서성 박물관에서 막이 오릅니다. 오는 15일까지 9일간 이어지는 전시회에는 묘법연화경, 반야심경, 12지신상을 소재로 한 금리사경 작품과 변상도, 연꽃, 용을 그린 길상도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금리사경 자체가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불교의 전통 문화니까 우리 전통 불교 문화를 좀 세계에 알리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일본부터 가고 일본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국내에서 한 2번 정도 하고 중국으로 갔었는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이순재 작가는 중국과 일본에서만 15차례 순회 전시회를 여는 등 한국 불교 전통 방식의 뛰어난 금리사경을 세계에 알리면서 2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4대 박물관의 하나인 섬서성 박물관에서 외국인 작가가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재 작가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재현한 고려시대 종이 감지를 작품에 사용하고 있으며 성파 스님은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이 작가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제작과 유통, 소비 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문화기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시각과 청각에만 머물러 있던 문화 콘텐츠를 오감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 문화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불교 문화유산의 비약적인 활용은 조만간 내 손안의 법당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술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고 손대지 말라던 문화재를 만질 수 있다면 어떨까? 각종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문화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기술의 잠재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특정 분야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상이 중심이 되는 게임, 영화, 특수효과 이런 쪽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더 큰 산업은 전시, 공연, 관광, 공예, 문화유산 다양한 분야가 이제 문화산업 분야로 문화유산 분야는 문화기술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복원 보존 수준을 넘어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해 시각과 청각, 촉각까지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를 직접 우리가 만져보고 이렇게 직접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AR, VR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실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문화유산 대부분이 불교 문화유산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현실이고 금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국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들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집에서 유명사찰 법회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불교 교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우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약적인 문화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고 수행 환경도 넓힐 수 있습니다. 언제나 손쉽고 편리하게 접하는 내 손 안의 법당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학, 불교 교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현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문화기술의 발전 걸음을 정작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김영규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중심 도시 루앙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제6회 한국문화축제 코리아 라이브가 노르망디 루앙에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화령전의 운항각과 복도각, 이안청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화성 안쪽에 있는 화령전은 조선 정조대왕의 어진, 즉 초상화를 모신 건물로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801년에 완공됐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방문객과 시민을 위한 명품 국악 공연이 매일 펼쳐집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확대 편성한 국악 상설 공연이 월요일을 뺀 매일 오후 5시 광주 공연마루에서 선보입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귀한 꽃입니다. 진흙 속에서 펴도 더러워지지 않고 맑게 피죠. 불볕 더위 속에서 햇볕을 받으면 더 순박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연꽃을 조계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계사 연꽃축제가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연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